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이대로 끝나면 4월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마칠 수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때마침 외국인의 수급도 오늘 들어와 주면서 시장에는 우호적인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종목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도 있고 새로 매수한 종목도 있으실 텐데 종목 상담 남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부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인데요.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용 방법 많이들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홍성학의 장중일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샘플러스 홍성학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굉장히 견고한 네. 모습인데 시장 이슈부터 좀 흐름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장에 대한 불안정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그 시장이 앞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조들이 계속 시장을 좀 지배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어떤 그런 상황하에 놓여 있었죠. 특히 지난주에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요 뉴스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가게 되죠. 5월 4일 날 개장합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5월 4일도 휴가를 가실 거라고 보이시고 장기간 시장을 비우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대체적으로 불확실성의 증가,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특히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미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가의 문제, 그리고 미국 내 코로나 문제 등등 잠재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시장 연휴 동안 열리지 않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주식을 좀 팔고 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어제부터 실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최근 환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1218원대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1210원대를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타나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전부터 최근에 외국인들이 4월 중순부터 실제 코로나와 관련된 매매는 이미 끝난 상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실제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반해서 개인들의 순매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오늘 개인들의 매도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매매는 마이너스 나는 날 매수, 플러스 나는 날 매도를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루어지는 매매가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매매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손절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얕은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그동안 동학개미운동이란 미명 아래 주식시장에 유입됐던 자금들, 그 자금들이 시장으로 이제 시장 밖으로 이탈하느냐, 물론 일부는 이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다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최상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확대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 원유와 관련된 ETF 쪽에 개인들의 좀 투기성 짙은 매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들이 이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유입됐던 자금들은 시장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진 않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매도,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그 이후부터 그 자금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니죠.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불안정한 요소들, 특히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한 어떤 상태에 면치 못하고 있고 20불대 이상에 있을 때는 유가에 대해서 뭐 그다지 시장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최근 20불대 이하로 내려오면서부터 연일 유가가 주식시장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데 좀 집중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매도에 치중했고 제가 뭐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본인의 계좌 현황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과 현금이 어느 정도, 물론 현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현금 비중도 일정 수준,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들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난 상태의 종목들만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계좌에 플러스가 난 종목들은 거의 매도하기 바쁜 상태고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이유가 시장에 대한 자신감 부족, 시장에 대한 확신 부족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팽배해져 있고 주변 여건만 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또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함께 가시화되기 때문에 계속 실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죠. 또 하나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요. 반면에 확보해놓은 현금들 조금이라도 이익 나는 종목들을 매도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매도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려가도 편하지 않는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 소위 말해서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이 상황에서 연휴 기간 동안 주식을 굳이 연휴 기간에 시장이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인위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어떤 그런 매매 전략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실제 지금 시장의 형태는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의 상황은 그 10년에 한 번씩 나타날까 말까 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작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들이 항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아주 큰 특징적인 현상들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 유지해주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인해서 삼성전자의 굉장히 안정된 주가 움직임, 제한된 움직임, 이 부분은 코스피 지수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특히 또 최근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연기금을 비롯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 참여를 좀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의 낙폭이 컸던 장기 소외주들, 예를 들면 철강주, 조선주, 운송주, 그리고 유통주, 음식료주 이런 어떤 시장에서 그다지 이슈를 받지 못했던 종목들 중심에 저가 매수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을 편입해 나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장기 낙폭 과대했던 대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이죠.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들을 기관 투자가들이 하단에서 물건을 걷어가면서 가격을 유지시켜주고 밀어 올려주게 되는 어떤 상황들. 그냥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고 다시 재차 시장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시가총액 최상단이 아니라 중간, 그 이하로 이제 점점 내려오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금의 회전율,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풀렸을 때 통화성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회전율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높은 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의 회전율을 가져온다는 것은 시장에 그만큼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대표해 주는 것이 바로 정권주입니다. 오늘 정권주의 움직임이 상단에 있는 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NH투자증권 같은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해외 펀드 문제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시세의 탄력은 좀 떨어집니다만 국내 리테일 영업을 주문을 하는 유진투자증권, 유한타증권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남다르게 나타나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의 기본적으로 시장의 활력, 시장의 회전율,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과거 시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집단 종목들이 상승할 때 항상 같이 동반해서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종목군이 정권주다. 그렇다면 정권주의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시장 굉장히 좋아지는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굳이 의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서 연휴를 맞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대북 관련 테마주들, 경협주들, 방산주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급등세, 급등락, 급등을 반복하고 있고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고 많은 단기 투자자들께서 단기 슈팅 구간에서 단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짧은 매매로 들어갔다가 들크덩하면서 몰려버려서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런 단기성 테마주들에 대해서 단기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단기 매매를 위해 접근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자금의 낭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계신 분들께서 정권주도 일부 편입을 하시고 그리고 업황이 이제 연휴가 지나게 되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구정 연휴나 추석 연휴나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들을 거치게 되면 시장의 형태, 시장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는 보통 시장에 함몰되어서 매일같이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며칠 동안 시장을 떠나 있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매매들에 대해서 복귀 아닌 복귀를 하게 되고요.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지금까지 했던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구나. 혹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시장과 전혀 소외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했었구나 라고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반성들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면서 시장의 패턴들이 바뀌는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시장의 패턴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전국 그리고 아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2분기,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사실상 거의 좋지 않을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나빠지는 2분기 실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찾는 종목 찾기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유지시켜주고 발표해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정권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서를 낼 것이고 수많은 이 주식시장에 관련된 기관들이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낼 거고요.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연휴 이후부터 시장 중심 종목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시세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연휴 이후부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연휴 이후부터 5월 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장의 형태에서 대한 적절한 준비, 적절한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대응 준비들을 지금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지 단순히 쉬어가는 시간 동안에 불안정하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현금을 확보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다면 이제 4월 끝났잖아요, 대표님. 네. 5월도 강세장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조금씩 그렇게 예측하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다들 주식 좀 불안정하게 볼 때도 저는 굉장히 계속 상방을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상황은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들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이 이제 대중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적 연관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외국인들 자금도 결국 유입되고 삼성전자를 매수해 갈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오늘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반등한 후에 지금까지 좀 쉬었거든요. 한 2주 이상 쉬어진 죽은 이후에 연휴를 앞두고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크잉이나 동일 세미캠 등등 해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다음 연휴 지난 후부터 계속해서 전개될 거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갈수록 시장은 돈에 의해서 밀려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돈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오는 구간에서 디딤발을 딛고 뛰어오를 때 돈이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시장 흐름이다. 그런 상태에서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게 되면
결국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일반 가게의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게 되고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어떤 상황들로 연결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들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자금난에 처해있던 기업들도 자본 확충을 하기가 좀 쉬워지죠.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기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아주 주변 여건들이 좋은 상태와 만나서 위로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는 그리고 점점 더 억지로 올라간다는 느낌보다 올라가기 싫은데 밀려서 올라간다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그런 시장 형태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밀려서 올라간다는 어떤 시장 상황과 끌어올라간다는 느낌은 전혀 다른데 밀려서 올라갈 때는 조금 이익의 어떤 내가 매매할 때 조금의 이익이라도 빨리 발생하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빨리 잘라버리고 이익을 키워가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익을 자르는 순간부터 그 다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해소된다면 지수 3,000% 이상 가는 건 사실 일도 아닐 거다. 돈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5월의 주식시장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홍성학 대표 이쯤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LG전자 잠깐만 실적 좀 전해드릴게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7.4%, 1분기 기준 역대 최고로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1조 904억 원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 2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생활가전 쪽에, 백색가전 쪽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7,535억 원, 분기 사상 최대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에 이제 마감 시황 4월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을 조금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더존 비중부터 올라와 있네요. 79,800원의 비중은 33% 들어와 있어요. 더존 비중 이번에 뭐 언택트 관련해서 조금 수혜 볼 수 있을 것이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원투에 생길 수 있고요. 더존 비중은 펀더멘탈 괜찮은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 매출액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한 3년째, 4년째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펀더멘탈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은 펀더멘탈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좋지만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굉장히 고평가형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주가 등락을 좀 보셔야 되고 아래쪽에 최저가가 53,500원 여기 이제 지지선 좀 강하게 형성돼 있죠. 위쪽에 이제 지지선은 조금 더 위쪽에 76,000원 정도로 지지선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79,800원인데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인 1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존 비전 듣고 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2,795원의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고요. 사실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락했다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이제 목표 가격을 말씀드릴 때 3,600원 조금 언저리 아래쪽을 좀 잡아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2,795원이니까 사실 그 아래쪽에서 진입은 하셨지만 목표가를 어떻게 보면 찍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셨으면 사실 3,500원 요때 차익 실현을 좀 하셨어야 되고요. 만약 이제 그 이후에 접근을 하셨다라면 조금 빠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지지선을 2,25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거기 살짝 이탈된 상태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시세를 급하게 주고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주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시세를 짧게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기술적으로 좀 저점 라인 근처에서 접근해서 고점 라인에서 매도하는 박스권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지지선이 좀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지선은 1,8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좀 짧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문지역 들어와 있네요. 4,830원에 비중은 15%.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번 주는 코로나19 관련 섹터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매기가 다 돼간다는 부분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실적이 노출될 것이고 기대감으로 굉장히 주가가 몇 배씩 다 뛰었던 종목들은 결국 실적이 노출되면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발을 빼는 쪽이 맞다라는 부분이 현재는 좀 맞는 거고요. 특히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전에 제가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고점을 줬던 부분 6,600원 요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6,500원을 지키지 못하면은 전량 다 청산하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반등이 직전 고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직전 고점에 이르지 못한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지지선은 한 4,800원 내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지지선을 밑으로 안쪽으로 많이 놓는다고 해서 지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4,800원으로 짧게 지지선을 잡고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은 목표 가격은 5,9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 가격은 5,900원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OCI는 영업 적자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31.5%가 늘어났다라고 실적들이 또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적자가 꽤 크네요. 929억 원. 하지만 주가는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클론 이어갑니다. 47,700원의 비중이 20%. 여기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항체 쪽 얘기 나오면 뭐 상한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예, 항체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나왔고 예. 주가도 그 반영해서 굉장히 급폭 올랐습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으면은 한번 이제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은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펀더멘탈이 조금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주가 너무 급등을 해버렸고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위쪽에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최대치가 이제 52,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받아야 되는 위치가 39,000원입니다. 39,000원 지지로 목표 가격은 5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앱클론 듣고 왔어요. 현대모비스와 있습니다. 206,000원의 비중 20%. 사실 이분이 이 가격에 사실 때까지만 해도 현대모비스를 20만 원 초반에 샀다, 잘 샀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었고 예.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뭐 요 관련된 섹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1월달, 2월달에 모멘텀이 좀 형성됐을 때, 실적이 올 한해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 1월달에 나왔을 때, 주가가 초반 반등을 줬을 때 딱 그 타임부터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섹터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급락폭도 제일 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나 항공보다도 더 많이 내렸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공장 자체가 이제 셧다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공포심이 더 크게 달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던 섹터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섹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 좀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한 가격까지 이상은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뭐 완전히 나쁘거나 무너지는 종목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12만 6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지지선은 15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지금 이 구간은 일단 한번 그 공장 셧다운이 풀리는 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한번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행보 구간으로 주가 등락이 계속 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기간 조정을 좀 견디시고요.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면은 목표 가격은 22만 원까지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듣고 왔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와 있어요. 36,700원 비중 10%. 이 종목도 간간히 와요. 예. 그렇죠. 작년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이 폴더블폰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 폴더블폰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휴대폰의 기타 부품과는 좀 떼어내서 별개로 생각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주가가 그 흐름이 거의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폴더블폰에 들어가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일반 종목은 차별화되어 있고 그 이유는 결국 고가폰이 잘 가거나 중가폰이 LCD가 잘 갈 때가 서로 이제
주가의 모멘텀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그게 이제 더 크게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르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폴더폰은 삼성에서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전략폰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 부분은 아예 핸드폰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스마트폰과 함께 OLED라는 전략적인 부분이 함께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영향받으면서 공장이 셧다운됐던 가장 큰 피해가 자동차와 휴대폰, 이 두 가지로 좀 보시면은 지금은 어려운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잘 견디자 보유 전략이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17,000 초반대까지 좀 하락을 했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1차 반등 이후에 실적 시즌에서 좀 행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적 시즌에 와서 행보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는 1분기 실적에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고 2분기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 실적 시즌이 최악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행보 구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2분기가 지나도 주가의 탄력성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에 22,000원 지지로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경 하이테크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신풍제약이 왔는데요. 이분 7,400원에 사시고 계속 가지고 계시네요. 비중 10%고 왜 안 파셨을까요? 네. 고점에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신풍제약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저가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안 파셨을까? 조금 사실 그게 지금 팔아도 50% 의문인데, 되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비슷하게 왔을 때 제가 한번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예. 그때 계속해서 보유 관점이지만 2만 원 언저리에서는 2만에서 2만 2천 요 사이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뚝심 있게 안 파셨고, 지금 이제 지지수 바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선은 지지선은 아래쪽에 15,100원, 15,000원이 지지선이고요. 일단 여기는 이탈시키면 일단 익절 라인으로 최소 200권 이상에서는 잡으십시오. 여기를 이탈하면 조금 어려운 모양이 될 수 있고요. 아마 근데 지금 현재 모양을 보면 지지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지선을 15,100원으로 잡고 목표 가격은 2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렌 들어와 있습니다. 2,010원에 비중 30%. 코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2,010원,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직전 고점권에서 딱 1월달, 2월달 고점 형성하는 그 이륜 고점에서 아마 사셨던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보면 고점이지만 그 당시에 보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뭐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였죠. 박스권 돌파 이후로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까지 밀릴 때까지 계속 그대로 가져오셨다라는 게 손절 라인은 이제 벗어나서 움직이는데도 보유하신 거는 좀 잘못하셨죠. 다음에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종목은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십시오. 아래쪽에 지금 700원까지 저점 형성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게 정말 기술적 반등 정도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아주 모멘텀이 살아가지고 올라가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목표 가격은 일단 1,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1,500원이면 매수가에서 많이 아직까지 괴리감이 크실 건데, 그래도 한번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렌 듣고 왔습니다. 우원개발인데 7,06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상담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많이 오지 않고, 사실 요번에 이제 테마가 한번 형성됐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강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번에 이쪽 테마를 좀 보면서 중간에 다른 종목을 한번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테마로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지금은 보면 고점권에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3,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상승했으니까 거의 한 2배 이상, 2.5배 이상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7,000원대 중반, 7,500원 위에서는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목표가가 현재는 보면 좀 찍은 상태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5,700원 말씀 좀 드릴게요. 5,700원 지지가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일단 한번 익실이 좀 됐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많이 잡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목표 가격은 7,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녹십자 랩셀 들어와 있습니다. 33,850원의 비중 25%. 뭐 대표 제약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제약주. 네, 이 종목은
사실 모멘텀도 좀 있었고 펀더멘탈도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나 가격 있는 종목도 어쨌든 테마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의 흐름은 테마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은 대응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이 일단 4만 원이 지지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4만 원 지지를 좀 받으면 한번 이중 바닥으로 달리기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반등이 4만 원 지지로 반등이 나올 때 한 5만 2천 원 정도에는 차익 실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일단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백금 TNA 2,810원의 비중 10%. 이 종목 오랜만이네요. 네, 최근에는 좀 안 들어왔던 종목인데 예, 그쵸. 들어왔네요. 아마 이제 주가 반등 이후에 변동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고 이전에 굉장히 행보 구간에 있을 때 매수를 좀 하셨던 것 같네요. 이전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셨거나 최근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나오면서 지금 옆으로 지금 밀렸는데 다행히 아래쪽으로 안 가고 기간 조정 가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세가 완전히 깔아앉은 건 아닌데 거래량이 나올 때 접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2,300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810원인데 매물대가 딱 거기거든요. 2,810원까지 반등을 줬을 때 그 구간을 넘어가면 2,950원 정도까지 해서 넘어가면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 넘어가지 못하면 2,900원 넘어갔다가 밀리면 본전 가격이 2,810원 정도에서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GS건설 1분기 영업이익 작년보다 10.6% 줄어들었다. 1,710억 원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지주 1분기 영업 손실이 4,87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 됐다라고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섹터별로 조금 희비가 갈리고 있긴 합니다. 오로라 또 왔는데요. 11,300원의 종목 상담이 100%. 어린이날 보고 100% 들어가신 거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그렇죠. 해봐요. 네, 그렇죠. 예. 아마 지금 아무래도 비중을 너무 좀 많이 잡으셨는데 네, 아마 이제 어린이날 뭐 캐릭터 광고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업체고 사실 이제 뭐 이 종목이 어떤 펀더멘털상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펀더멘털을 말씀드리면 매출액 1,400에서 1,500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요. 영업이익도 한 150억에서 약간 아래 약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상에 뭔가 크게 좋아지거나 변화가 있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시기에 대한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게 접근을 하셨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길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지선은 9,500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청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목표 가격은 12,500원까지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모멘트 들어서 다음 주 초반에 이게 어느 정도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매수가 위에서는 청산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로라는 매수 가격 정도까지 만약에 온다면 청산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어린이날이 다가오게 되면 재료 노출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재료 노출을 봐야 되고 아마 그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크게 뛸 때 청산 못 하시면 또 상당한 기간 또 마음고생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다음 주 초반에 꼭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갑니다. 컴퍼니 K 들어와 있고요. 7,500원의 비중 35%입니다. 이 종목은 뭐 기생충 관련주로도 한번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이 종목은 딱 한 번 반짝 상승했고 그때 외국인들 집중적인 매도 물량을 맞으면서 그 테마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 예. 개인들이 많이 몰렸죠. 좀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좀 하지만 실체가 없는 테마는 무너질 때 반등이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체에 쫓아오는 부분은 한번 이중 고점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냥 실체가 없는 테마 같은 경우는 바로 급락을 해버리면 사실 이제 중간에 빠져나올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2월 달에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권에서 6천에서 2배 이상 올랐죠. 15,000원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빠졌는데 거의 뭐 반등도 없이 그냥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고 최저가가 3,535원 형성됐는데 아마 제가 이 종목 목표가 7,500원으로 전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이 딱 그 근처입니다. 아마 목표 가격은 제가 이전에 다른 상태 7,300원 내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500원 아마 매수하셨는데 요거는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찍었는데 이번에 반등 일단 추세는 살아있어서 반등이 나오면
7,500원 전후에서는 다 청산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컴퍼니 K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예상체결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코스피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이 잘 따지고 보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1948에서 현재 마감이 예상됩니다. 강하네요.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194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장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중에 1950선까지도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움직인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잘 달렸습니다. 그리고 큰 조정 없이 부침 없이 지금 계속해서 1945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반갑습니다. 외국인 오랜만에 2015억 원이나 사주고요. 기관도 함께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마감이 된다면 외국인 오랜만에 한 주간 주간 수급에서 뭐 3거래일밖에 안 되지만 이번 주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한 주에 뭐 월화수 3거래일밖에 안 되는 한 8,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예상이 됩니다. 개인은 반대로 한 1조 원 가까이 이번 주에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고 탐색을 좀 오래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살짝 올라가고요. 네이버 조금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조정을 받습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셀트리온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잘 달리고요. LG생건도 잘 달리고 LG화학이 오늘 시원하네요. 37만 4,500원 전고점을 향해 LG화학 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볼까요? 645.71입니다. 일단은 뭐 상승 전환을 다시 했고요. 지금 소폭이지만 코스닥도 함께 상승의 기회를 같이 합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648.35까지 찍고 쭉 밀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프 자체는 좀 요란한데 변동폭이 크진 않은 겁니다. 644고요, 저점이. 고점이 648이면 하루의 움직임이 1%도 채 되지 않는 겁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눈치 보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내일 모레 이틀간의 휴장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일단은 정은경 질본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황금 연휴되게 모임 여행 자제와 거리두기 당부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개인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코스닥은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올라가는 가운데 HLB,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모두 빠집니다. 펄어비스가 20만 원 살짝 이탈이 되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시즌 강보합이고요. 사실 시총 상위주들 오늘 크게 뭐 재미없다라고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큰 폭의 변동 없이 지금 조금씩 위아래로 탐색만 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호가만 빠지면서 마감. KMW도 크게 밀리는 것 없이 지금 마감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마감이 된 거고요. 수요일장이지만 그리고 이번 달 거래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수요일에 모든 것들이 목금 휴장을 앞두고 이제 마감이 됐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보면은 특히나 코스피가 마디 지수인 1945에서 50 사이를 지금 계속해서 재차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4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지금 4월 달 마감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좀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지금 4월 달 거래량이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몇십 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사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굉장히 변동성이 3월, 4월이 컸고 3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지금 보면 4월 달에 이제 그 변동성을 넘어서서 또다시 거래량이 갱신이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월봉으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굉장히 괜찮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이제 월봉상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찍었던 1,400대라는 저점은 이제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점으로서 신뢰
연결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객관적 지표나 기술적 지표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4월 마감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고, 오늘 이제 그 마감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수급상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좀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냐면 월봉 마감도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을 했을 때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실적이 조금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와 관련된 실적이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어제 내렸거든요. 근데 실제 발표된 건 아니고 이제 우려감으로 좀 내렸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는 기술주 위주의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좋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특히 IT 섹터 쪽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오히려 반증이 좀 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연휴에 대한 경계감으로 매물을 낸 거는 개인입니다. 개인만 오늘 5천억 가까이 팔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계 심리를 좀 드러냈는데 오히려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했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IT 종목들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우리 시장의 대형주 종목들 LG전자 비롯해서 많은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시장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포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반등은 이어졌지만 이 코로나19에 의한 안도랠리 성격이 짙고 이 이후에 실적이 발표되고 그 실적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나오면서 경기 후퇴론으로 가면서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방을 보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대부분 중요 종목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시장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실적 시즌에서 시장을 하방으로 밀지 못하면 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물론 아직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미국이 대부분 애플부터 주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이번 주에 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연휴에 들어가겠지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요동을 칠 수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밀리지 않으면 이제 직전 저점을 밀어버리는 혹은 직전 저점까지 하방을 기대하는 심리는 한번 접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시장은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하방으로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면서 종목별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지수는 코스피가 0.7% 올라가면서 1947.5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0.04% 강보합으로 마감됐네요. 645.1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원 빠졌습니다. 1218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되네요. 자, 이번 주 정말 생각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광통신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343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대한광통신은 사실 이제 보는 것과 실제 기업의 내용이 좀 다른 종목이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5G와 연관되어 있는 듯 아닌 듯 이렇게 지금 표현을 좀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5G 테마로 지금 몇 개월은 들어가는데 실제로 내부를 보면 5G 종목들은 작년에 대부분 실적이 큰 폭을 띄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적자 전환을 했고 5G의 수혜를 못 봤는데 일단 5G 종목에는 들어가 있고, 근데 앞으로 대한 기대치는 좀 있는데 현재는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5G로 접근해서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기술적으로 대응을 그냥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2,500원 정도가 지지선은 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상승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2차 상승 구간에 1차 목표 가격을 그때 3,340원, 50원 요 구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달 이후에 지금은 밀리지 않으면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서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 목표 가격은 3,88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88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약품 5,35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현대약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도 사실 이제 현대약품은 원래 이제 전통적인 강세가 있는 제약회사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테마로 움직인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약품은 제가 이제 가급적 잘 추천하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기술적 분수 좀 벗어나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는데요.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시세가 날 때 보면 대부분 그 당일날 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윗꼬리를 크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 크게 잡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윗꼬리를 좀 크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구간에서 딱 매수를 하셨다 그렇죠. 목표가에서 이제 이 부분 진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5,350원의 최고점이라고 좀 어떤 면에서는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이게 여기 5,350원의 고점으로 조금 굳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청산을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까지 기다리긴 아마 매수하신 가격까지 기다리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 전후에서 청산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원 전후의 청산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큐어 21,100원의 비중은 10%. 아이큐어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21,100원이면 매수 가격은 일단 좀 괜찮은 곳에서 매수를 예. 좀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잠깐 좀 보면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다가 작년에 적자폭이 조금 줄었고 올해 원래 이제 흑자 전환이 조금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종목이 계속해서 적자 상태에 있다가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 탄력성이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주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시점이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그렇게 크게 모멘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가도 작년에 11월 큰 폭을 뛰면서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신에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좀 잘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고기를 지지선으로 잡고 손해보지 않는다, 빠져나온다고 좀 생각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28,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8,000원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보나인 5,200원의 비중은 20%. 파보나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지금 기술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5,200원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으신 편이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테마주나 관련된 급등주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나올 때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근처에서 접근을 좀 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위에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면 위쪽에 이제 차익 매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위쪽은 이제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5,200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좀 간단한 위치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3,6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쪽으로 매수하신 가격보다 근처 5,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4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2,89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2,890원이면 직전 고점에서 딱 매수를 하셨네요. 1월달, 2월달 박스권 흐름을 보일 때 아마 박스권 상단 돌파 예상하고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사신 것 같은데 요 가격대는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탄력이 기술적으로는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기간 조정이나 조금 눌렀다가 반등은 나올 건데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2,900원 위에 3,000원 정도 1차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진원생명과학 4,170원의 비중 40%. 이분 잘 사신 거 아니에요? 4,170원이면? 4,170원이면 아마 최근에 사신 분들 중에 제일 저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두 배인데요. 지금. 대부분 고점에 몰린 때 상담을 많이 드렸는데 4,170원이면 굉장히 저가에 좀 사셨네요. 일단 초과를 드리고 대신에 잘 사셨는데 왜 청산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청산을 좀 안 하셨네요. 예. 아마 이제 이게 행보 구간에 들어갔다가 행보 구간에서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청산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행보 구간일 때 11,800원 지지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1,800원 지지가 되면은 위쪽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뭐 대응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한 위치였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그 지지선을 깨는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아쉽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11,800원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청산을 좀 하셨던 게 어떠셨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거기 청산 안 하셨고 2차 지지선이 9,600원인데 거기도 오늘 지금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아래 위쪽에 지지선은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청산 좀 하셔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일단 연휴 이후에 요 9,600원 오늘 만들었던 저점이
보시면은 8,970원인데 여기를 지지를 하면 일단 홀딩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저점인 8,97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전량 다 이익 청산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이어지는 종목은 LB세미콘 9,500원의 비중 20%. 이게 아마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오늘 실적은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마 이 종목 어제 그 올라간 것 때문에 아마 기대치가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이제 모양이 완전히 이제 청산되는 모양이 좀 나와버려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직 펀더멘탈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뭐 사실 펀더멘탈은 괜찮거든요. 펀더멘탈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되는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어제 급등에 엮이면서 일단 단기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만약에 흐름이 양봉으로 마감됐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차익 매물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8,600원까지 다 나와 버렸고 반등치에 이제 청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바닥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 정도는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6,200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6,200원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면 목표 가격은 8,1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이용 방법도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연휴가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하시면서 또 즐거운 그 안에서 명절이 아니네요. 휴일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